그러면 결혼 생활을 내가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호소 문제를 가진 그런 기혼, 그런 내담자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인간 중심으로 한번 사례 개념화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내담자가 이제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갈등이죠. 갈등의 범인인데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나를 첫 번째 정하는 거예요. 내담자 어려움이 뭐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까 보니까 배우자는 좋아. 배우자는 좋은데 배우자가 이렇게 그 결혼 전에 어떤 대출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자를 거대한 이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어쨌든 해야 되는 돈이 1,5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담자에게 요구하고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배우자는 좋지만은 이 배우자가 요구하고 있는 그 돈, 이자 이 부분을 내담자가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이 결혼 생활을 내가 유지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죠. 그런 상황이다, 현재. 이 내담자 어려움은 자기가 원하는 거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너는 내 좀 이자를 같이 좀 갚는 거 도와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난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발로 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 내담자가 중요하니까 내담자는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이 내담자의 이 양가적인 마음의 상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유지하고 싶은데 이게 어려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어떤 우리가 말한 DSM-5에서 뭔가의 어떤 장애라든가 어떤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면에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이죠. 안에 내적인 고민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관계적인 부분이지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왜 내담자는 이런 게 고민이 될까? 이 이유를 적어야 되겠죠. 우선 이제 이 이유를 적을 때는 우리가 상담자가 이론적 접근에 따라서 내담자가 왜 이런 특별히 이 내담자가 왜 이렇게 고민이 될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에서는 어떤 괴리 때문에 생긴다. 그 괴리가 뭐냐면 내담자가 나는 이래야 된다라는 자기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 그 개념은 대부분 조건화된 가치와 관련이 있어요. 이 개념이 있는데 현재 나는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 간극이 너무 이렇게 클수록 어때요? 우울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이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는 지금 그런 갈등의 선상에서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조금 어떤 상황에 있나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MMPI라는 이런 게 별로 뜨지는 않잖아요. 뜨지는 않는데 뭐가 뜨냐 그러면 3번, 4번이 좀 주로 뜨고 그쵸? 3번, 4번, 3, 4, 5, 6이 주로 뜨는데 특히 3번이 뜨죠. 3번이 뜬다는 건 뭔가 이제 애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내담자라는 거죠. 이 내담자가. 그러면 이제 원인을 인간 중심에서는 이 두 개의 괴리인데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담자는 지금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돌봐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자기 개념이 있는다는 거죠. 그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가족이 어려우면은 함께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담자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 어렵다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도울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족이 모두 다 도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나 부모가 요구한다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고 그걸 선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내담자는 이제 이게 가부화가 걸린 상태예요. 그게 왜 그럴까 할 때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 돌봐야 된다라는 내담자의
어떤 가치, 자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것과 현재 나는 뭐예요? 현재 나는 안 하고 싶어. 그거 그냥 안 하고 싶은 게 현재 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에서 나는 안 하고 그냥 남편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내가 무슨 빚 갚는 무슨 그 대출이자 기계처럼 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괴리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적어, 원인을. 두 갈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 내담자의 개념이 어디서 생겼나를 적어야 되겠죠. 어디서 생겼어요? 대부분 자기 원가족에서 생기잖아. 그 내담자를 보니까 이런 책임을 져야 되고 돌봐야 되는 이런 것들은 내담자가 어린 시절 풍족하게 생활했지만 아버지의 고등학교 때 함학 이후에 돌아가면서 유언을 주셨어요. 네와 어머니를 부탁한다. 동생을 잘 돌봐야 된다. 이런 이제 유언을 가지고 넘어가요. 우리가 죽을 때 유언할 때 이런 유언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남아있는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는 거잖아요. 말을 안 해도 우리 스스로가 돌봐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게 인간인데 부모가 죽으면서 이렇게 족쇄를 주면은 정말 남아있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저도 우리 엄마가 저한테 족쇄를 하나 줘서 왼수가 따로 없어요. 그 족쇄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내담자가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어때요? 내가 적어도 가족은 돌봐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담자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뒷전으로 하고 가족과 부모에게 엄마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는데 뭔가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과도한 책임감들이 작동되어지고 동생하기도 그렇고 지금 현재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 도와주는데 나는 한 달에 얼마는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줄 수 없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마치 그냥 이걸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 어떤 자기를 그냥 떠안아져 버린 거야. 마치 아빠가 떠안아서 준 것처럼.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자기 개념과 연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적는 거죠. 둘째, 현재 내담자는 어떤 자기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나? 나는 지금 내 스스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상하게 들어주고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런 것으로 내담자는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이자를 갚아야 남편한테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화된 자기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떨궈버리고 그냥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배우자가 어때요? 그럼 따로 살자. 이런 이제 그 조건화된 가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내담자의 조건화된 가치는 어려서부터 내담자가 이런 책임감, 돌봄 이런 걸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인정을 해줬겠어요. 인정해주고 아버지 빈자리를 네가 책임감 있게 한다. 첫째로서 그런 인정들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내담자이기 때문에 내담자 자기 스스로 셀프는 이런 뭔가 인정과 사람들이 돌봐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MMPI에서도 3번 척도의 70대 점수의 높은 상승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다른 부분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 괴리 때문에 내담자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남편이 배우자가 돈 이자를 얘기하는 것은 촉발 요인이에요. 실제로는 이 내담자는 계속 책임을 지고 살아온 거예요. 살아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너무 거대한 금액이다 보니까 내담자로서는 이게 갈등이 생기는 지점. 누구라도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큰 재벌 기업이 아니라면은. 근데 내담자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내담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 대처 방식을 적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대처 방식이죠? 내담자는 관계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을 의심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은 왜 잘해주지? 나한테 뭐 빼먹을 게 있나? 나를 이용해 먹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왔던 자기 삶의 책임감에 짓눌려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오면 내가 돌봐야 되는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담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심이 거쳐지는 대상이 있어요.
나한테 자상하게 들어주고 고맙다고 내 마음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내가 그냥 이 의심이 걷어져 버려. 의심의 구름이 걷어져서 어때요? 마음이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 셀프가 조건화된 가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심이 거쳐진다는 거. 의심이 되는 상태는 내가 조건화된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내담자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 그 사람의 의심을 거치고 이제 관계를 하는데 나에게 안정됐다고 생각한 건 대상에게는 어떻게 한다?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매달리고 내 옆에 있어라. 뭔가 나한테 집중해라. 이렇게. 근데 이 집중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뭐 해줘야 돼요? 상대가 원하는 조건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대출이자를 주라라는 것은 하나의 촉발적인 요인이고 실제로는 내담자가 조건화된 자기 가치와 내가 있는 그대로 존재를 수용받고 싶은 이 사이에서의 갈등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내담자는 이런 지금 대처 방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내담자는 어떤 욕구예요? 이런 가치, 조건화된 가치가 아니라 나 스스로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구를 갖고 있다. 자,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뭐 해야 돼요? 인간 중심 접근.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 접근이 굉장히 이 내담자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남편하고도 사는 거. 남편한테 사는 거냐, 남편한테 지지를 받고 싶은 거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남편이 대출이자를 갚아주라. 요구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냐? 구체적으로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게 싫다라고 하면 남편이 나한테 공감받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한 것을 계속 탐색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속에서 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 않나? 결혼 생활에서 그걸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질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이런 자기 스스로의 조건화된 가치를 인식하고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해본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먼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책임감이 짓눌린 사람들은 책임감의 이 짓눌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욕구나 내 거는 항상 뒷전으로 가버린 거예요. 당신을 먼저 생각한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들 하나씩 해보자. 그래서 뭘 원하는지, 이런 자기 욕구를 알아차리는 진정한 자기 욕구. 이거는 조건화된 가치잖아요. 내가 돈을 대출이자 안 갚아주면 어떨 거라? 따로 살자. 그럼 따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해서 이 내담자가 자기에 대한 가치를 이런 조건화가 안 되는 발견하기. 그 다음 두 번째, 아직 내담자가 그럴 힘이 없어요. 나는 돈을 내가 갚아주더라도 배우자의 그런 자상하고 나를 챙겨주는 그것이 나한테는 더 크다, 부등호가.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공감해주고 이뻐해주는 이런 부분, 이것이 있어요. 근데 대출 이자를 갚아주라. 나 힘들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건 안 하고 싶지만 나는 이걸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남편이 요구하는 이 부분들을 계속 요구할 거예요. 계속 앞으로 이자가 더 금리가 높아지면 더 요구하고 더 올라갈 텐데 만약에 당신이 몸이 아프거나 아이가 임신되거나 그러면 이게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대안들에 대한 상황들을 내담자가 알아차리게 돕는 거죠. 무엇으로? 질문으로. 그럼 나는 이걸 원하겠다 그러면 내가 대출이자를 갚아주면서 힘든 부분들을 감내하고 이걸 받겠냐. 그러면 당신이 살아왔던 이 삶의 부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걸 당신이 감당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잡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목표와 상담 전략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